네, 오늘 십성 붙이기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회원님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기면 복습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보게 됐고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어차피 천을귀인이라는 앱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십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 부담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원리로 십성이 붙여지는구나 정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갑진 연주죠. 그죠? 병인 월주고, 갑오 일주고, 그죠? 정묘 시주가 됩니다. 누구의 명식일까요? 네, 요거는 저희가 대면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명식을 제가 좀, 갑일주가 사실 주변에 많지 않아서요. 네,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이 명식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 십성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의 십성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간나라고 했죠? 네. 근데 이 일간이 갑목입니다. 목일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간을 표시를 해주시고, 갑목이네? 그러면 목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행의 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되는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생, 뭐죠? 그렇죠. 아이고. 목생화. 그죠? 오행을 써주셔야 돼요. 생되는 오행을. 화. 그죠? 이렇게 쓰세요. 쓰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걸 안 쓰시고 그냥 무작정 머릿속으로 십성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저도 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천일기인 보고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화가 생하는 오행은 뭐죠? 화생? 그렇죠. 토. 토의 색깔이 색연필이 좀 없어서 이 색을 했는데, 약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이에요. 그죠? 토생? 뭐죠? 그렇죠. 금이 되겠죠. 토생, 금은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그죠? 토생, 금인데, 금은 이제 원래 하얀색인데, 이게 바탕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그냥. 금생, 뭐죠? 네. 마지막으로 금생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생을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체 명식을 적고, 그죠? 8글자를 적고, 네. 일주의 맨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 일간을 중심으로 십성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일간이 지금 갑목이죠. 그래서 오행을 목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구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목생화, 그죠? 화생토, 토생, 여기다 쓰는 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관계에 있는 거죠. 네, 지금 할 글자는 사실은 지지가 아니고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 거예요. 천간.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이 천간의 글자를 그냥 그 위에다 써보면 돼요. 네, 수, 오행의 수는 어느 수가 있죠? 임수와, 그렇죠? 네, 개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금은요? 금의 오행은 뭐가 있어요? 네. 천간에. 네.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고 계시죠? 네.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화는? 화 오행에는 천간의 글자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병화와 정화가 있죠. 네. 토는, 천간의 토는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글자를 써주시면 좋아요. 이걸 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글자가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앱을 사용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다시 명식을 쓰고 일주의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목부터 생하는 오행을 적어줍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그죠? 그렇게 한 입장에서 천간의 글자를 써주면 돼요. 그죠? 수의 천간의 글자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그죠? 경금과 금은 신금이 있고, 병화와 정화가 있고, 토는 뭐예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양을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간목은 음양에서 뭐죠? 초록색을 써야 되는데, 네. 플러스. 그죠? 병화, 정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병화는 플러스. 정화는, 네, 그렇죠. 마이너스. 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토, 플러스. 기토, 마이너스. 네. 뭐, 집에서 혹시 색깔펜들이 있으시면 색깔펜으로 아마 좀 해보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인상에 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임수는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 음이죠. 양음,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명식의 천간의 음양을 붙여볼 수 있겠죠? 네, 갑은 이제 일간은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병화는 뭐예요? 네, 플러스. 양음이죠? 갑은 플러스. 그죠? 정화는 네, 마이너스 화잖아요. 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맨 위에다가 아마 그걸 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이제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비견, 일간인 비견을 중심으로 관, 인, 그죠? 비, 식, 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견은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요 명식의 천간을 보면 내 일간과 똑같은 것이 연간에 있어요. 그러면 요 일간을 중심으로 연간의 갑은 십성이 뭐가 붙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네, 초록색으로 쓸게요. 비견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붙이는 것보다 이제 먼저 한번 써보면 좋겠죠. 네, 갑, 목, 일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금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편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관이니까 신금은 무슨 관이 돼요? 그렇죠. 정관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성인데요. 인성 정편인으로 나누죠. 그런데 요거는 편인이 되겠죠. 일간을 생하는데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래서 임수는 편인이 되고, 그럼 개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석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정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상. 네, 식상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식신 같은 경우는 일간 이생을 하는 거고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식신이 됩니다. 그럼 정화는? 그렇죠. 상관이 돼요. 네. 상관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나가는 거는 좀 요거하고는 관이라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네. 재성. 네. 편재는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일간의 입장, 간목일간의 입장에서는 무토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재가 되죠. 이거는 편재.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정재.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쉽잖아요. 아까 비견은 했고요. 그러면 요 명식의 정화는 뭐가 될까요? 네, 상관이 되죠. 그럼 이것만 남았네요.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식신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에 십성을 붙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신의 명식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명식을 써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쓰고 요게 일간이라고 했죠. 요게 목일간일 때 간목일간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오행을 써주는 거예요. 목부터 시작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쓰고요. 관인비식재 이렇게 한글로 먼저 쓰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관, 편관, 정관, 인, 정인, 편인, 비견겁재, 식은, 식신상관, 재는 현재, 정제인데 간단하게 관인비식재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후에 각각의 오행 밑에 그 해당하는 글자를 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다 적어주시면 금방 자연스럽게 그 명식에 십성이 붙여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목일간일 경우에, 즉 간목일간일 경우에 천간에 십성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목일간일 경우에 지지의 십성을 붙여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